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시장 상황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건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겠죠. 이러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송파구 이야기입니다. 송파구의 재건축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머물던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은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올림픽 선수촌과 한양 1차, 풍남 미성은 재건축을 확정했고 풍납극동의 경우 경미한 보안사항 이행 후 재건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2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용역 완료 시점인 5월 말이면 재건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조합들이 신생 조합들은 용역사도 없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4월 동안에 조합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다 합쳤고 저희 30몇 개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공정관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송파구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을 목표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필요시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송파구의 건의사항 2건을 반영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에 대한 간소화를 정책으로 내놨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안전진단이 상당히 간소화돼가지고 부동산이 화랑인 시절 재건축은 곧 주변 집값을 자극할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침체 시기인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 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주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집값 오를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요. 서울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렵습니다. 10년 후에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와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재건축과 분양 시장이 출렁다리 위에 올라선 모양새인데요. 얼마 전엔 한 일군 건설사가 수백억 원을 물어주면서 지방의 한 주상복합 시공권을 포기한 소식이 전해졌죠. 서울의 재건축 현장에서도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있어 제때 입주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민간 분양 시장만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서민을 위한 공공 성격을 띤 주택마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취재했습니다. 총 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면목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최근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업 시행 포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나 레미콘 등 건설자재 비용 증가와 높아지는 금리 환경 등을 견딜 수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싸게 파는 대신 공실 위험이 낮아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즉 사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부동산 PF 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주택은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하잖아요. 그냥 분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임대를 줘서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PF 일으킨 거에 대한 뭐 이자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이제 분양을 해서 어떤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현재 중랑구는 2024년 입주 예정인 2곳을 비롯해 가장 많은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을 견디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매섭게 불어오는 부동산 시장의 칼바람에 공공주택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건설업계에선 늘어나는 금융 부담과 미분양의 우려 등으로 사업 시행이나 시공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면 몇 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없어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미분양이 우려되지만 공급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현재로선 시장 상황과 물가, 금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연중기획,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